엄마, 저 이 사람이랑 결혼할게요. 결혼 선물로 열쇠 3개 주신다네. 어머니, 안방에 이불 좀 세탁기 돌려주세요. 아니 갑자기 그러는 게 어딨어 엄마. 가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네 자식 네가 끼고 다녀. 네가 의사 되는 순간부터, 아니 이 서울에 올라온 순간부터 넌 내 아들이 아니었던 것 같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드라마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시청 후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71세로 전라남도 순천시 남부시장에서 과일 가게를 운영하는 김숙자입니다.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제 속마음을 전하고 싶어 서툴지만 이렇게 써내려갑니다. 아이고 세월 참 빠르네. 며칠 전 오랜만에 꺼내본 옛날 사진을 보며 저도 모르게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찍은 사진 속 웃음을 짓던 그 얼굴은 어느새 주름투성이가 되었거든요. 우리 시대엔 이런 말이 익숙했어요.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라는 말 말입니다. 자식 많은 집엔 고생이 많다는 뜻이었죠. 그런데 왜 전 하나뿐인 아들 때문에 바람 잘 날이 없는 걸까요? 숙자야, 아들 하나면 맘 편하게 살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닌가 봐. 시장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다 보면 비슷한 처지지만 제 인생이 참 기구하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자식 때문에 웃고 우는 우리네 인생이지만 전 단 한 번도 자식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때문에 말년이 이렇게 초라해질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서울에서 살자는데 내가 못 살겠어서 내려왔어. 순 아파트 투성이고 매일 닭장처럼 집안에만 있다 보니까 답답해서 살 수가 있어야지. 평생 장사해서 그런가? 난 이게 속 편하네. 남편 복 없는 년은 자식 복도 없다더니 꼭 저를 두고 하는 말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속내를 동네 사람들에겐 말할 수 없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자식 욕을 하는 건 꼭 누워서 침 뱉기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누군가에겐 제 속을 털어놓고 싶습니다. 고생 끝 낙이 온다고. 저에게도 이제 쨍하고 해뜰 날만 남았을 줄 알았거든요. 정신없이 남편을 일찍 사별하고 키워온 아들이었기에 더 애틋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들 병철이가 도를 갓 지났을 무렵 남편은 교통사고로 무심하게도 먼저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슬픔에 빠져 있을 새도 없이 빠르게 현실로 돌아와야 했죠. 갓 돌진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물론 지금은 돌아가신 시어머니까지 모두 제가 돌봐야 했거든요. 배운 게 없어 할 수 있는 건 시장 바닥에서 과일을 사다 파는 것 뿐이었습니다. 숙자야, 너 오늘도 일찍 나온 거야? 이렇게 해도 뜨기 전에 나와서 일하다 쓰러지면 어쩌려고 그래. 게다가 애까지 없고 서방 원자 보내고 너도 따라가려고 작정했어? 애 건사하려면 몸도 생각해야지. 얼굴색이 많이 안 좋아 보여. 나왔어? 걱정하지 마. 나마저 따라서 하늘 날아가면 우리 병철이는 어떻게 하라고. 난 어떻게든 잘 이겨낼 거니까 내 걱정할 거 없어. 어젯밤에 시어머니가 편찮으신지 밤새 기침하셔서 잠을 못 잤을 뿐이야. 장 깬 김에 먼저 나왔어. 사과라도 반짝반짝하게 닦아놓으면 좀 팔릴까 해서. 모두 다 형편이 넉넉한 건 아니었지만 주위 사람들은 저를 안쓰러워했습니다. 시집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먼저 떠난 남편과 그 충격으로 시어머니마저 치매기를 보이고 있었거든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 시장에 맨 먼저 나오지만 밤 늦게까지 장사하고 마지막으로 집에 돌아가는 걸 반복했습니다. 늦은 밤에 돌아가더라도 치매인 시어머니를 돌봐야 해서 편히 잘 수도 없었죠. 그래도 견딜만 했습니다.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하루가 무심하지 않게 하나뿐인 병철이는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거든요. 엄마, 나 커서 의사 될 거예요. 선생님이 그러는데 의사 되면 돈도 많이 벌 수 있대. 돈도 많이 벌 거고 우리 엄마 아프지 않게도 해줄 거야. 그러니까 내가 클 때까지 엄마 조금 더 힘내. 알았지? 어느새 초등학교에 들어간 병철이는 고생하는 엄마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위해 의사가 되겠다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걸 애써 참으며 우리 아들은 할 수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앞만 보고 달렸던 힘들었던 순간들이 눈 녹듯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았기 때문이죠. 그날 이후 저는 더욱 열심히 살았습니다. 병철이 학원비를 벌기 위해 시장에서 과일을 팔면서 틈나는 대로 부엌거리를 찾아갈 정도였으니까요. 몸이 아파도 아들 꿈을 위해 참았습니다. 그런 저의 고생을 알아주는 듯 병철이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늘 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엄마, 나 이번에도 1등 했어. 의대 충분히 갈 수 있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조금만 더 고생하면 남부럽지 않게 아들을 키워냈다는 자부심이 생길 것 같았거든요. 드디어 대학 입시 결과가 나오는 날, 두근거리는 긴장감을 애써 진정시키며 아들 병철이의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엄마, 나 붙었어. 서울의대 붙었어. 엄마, 나 해냈어. 병철이가 의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세상 모든 걸 가진 것 같았습니다. 우리 아들 장하다 장해. 엄마가 정말 우리 아들 자랑스럽게 생각해. 네 아버지가 이 모습을 봤어야 했는데 하늘에서 얼마나 좋아하실까. 여보, 보고 있어요? 우리 아들 내가 이렇게 잘 키웠어요. 동네 사람들은 개천에서 육났다며 저만큼이나 병철이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물론 과일을 사러 오는 사람들까지 제 고생이 무색하지 않게 아들이 의사가 된 것을 축하해줬어요. 모두 자신의 일인 것처럼 뿌듯해하는 모습을 보는 제 마음도 정말 행복했죠. 돌이켜보면 이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흘러 병철이가 진짜 의사가 되었고 제 삶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면으로 흐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병철이가 병원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조금 긴장한 듯한 표정으로 저에게 말했죠. 엄마, 저 할 말 있어요. 그래, 뭔데? 혹시 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표정이 어둡네. 아니요. 병원 일이 아니고 제 개인적인 일이에요, 엄마. 아무래도 저 결혼해야 할 것 같아요. 결혼? 만나는 아가씨가 있었던 거야?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3년 전 할머니 돌아가시고 척척해하는 엄마 보는 게 마음에 걸려서요. 제가 병원 일을 하다 보니까 집에 잘 붙어있지도 못하고 아무래도 제가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야 엄마도 덜 심심하고 안정될 것 같아서요. 제가 엄마한테 효도한다고 했잖아요.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언젠가 결혼할 거라는 막연한 생각만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힘들게 고생해 의사가 되었고 바쁘게 지내느라 연애나 결혼에 대한 여유가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 생각과 다르게 아들은 저를 위해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기특한지 저도 모르게 남편 복은 없지만 자식 복은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주위에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 주세요. 내가 어디서 너한테 어울리는 며느리감을 데리고 올 수 있겠어. 그러지 말고 병원 원장님이나 주위에 간호사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게 나을 텐데. 아니에요. 전 엄마 믿어요. 엄마가 보기에 좋은 사람이면 저도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엄마랑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이면 다 좋아요. 아이고, 우리 아들. 그렇게까지 이 엄마를 생각해 주다니. 고마워서 눈물이 나려고 해. 그래, 엄마가 한번 알아보긴 할게. 그런데 기대는 하지 마라. 조건 안 따지고
내조 잘하고 참한 여자 있나 찾아볼게. 그렇게 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며칠이 지났을까. 시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흥분된 목소리로 달려왔습니다. 숙자야, 숙자야. 큰일 났어. 아니다. 좋은 일인가? 너희 아들 선짜리 들어왔는데 이게 보통 자리가 아니야. 병철이 만난 사람 있는 건 아니지? 어머 그래? 무슨 자리인데?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 결혼해야 할 것 같다고 여자 좀 소개시켜 달라던데. 인연이 되려고 그랬나? 대체 어떤 자리길래 그렇게 흥분했어? 아이고, 나 물부터 한 잔 줘봐. 숨 좀 돌리고. 저 윗동네 미영 언니 알지? 왜 예전에 서울로 올라간다고 갔던 미용실 하던 언니. 그 언니가 강남에서 큰 샵을 하는데 그 샵 단골이래. 놀라지 마. 강남에 살고 엄청난 부자래. 3대째 법조계 집안이래. 아이고, 그런 대단한 집에서 뭐 아쉽다고 우리 병철이랑 선을 보겠어. 법적은 빠삭한데 집안에 의사가 없다고. 의사 사이 얻고 싶다고 미영 언니한테 물었나 봐. 주위에 괜찮은 사람 없냐고. 그래서 나한테까지 묻길래 내가 병철이 이야기했거든. 그래? 그래, 그렇다니까. 그 집 딸도 처음엔 뭔 선이냐고 싫다고 난리를 쳤는데 병철이 성공 스토리 듣고 마음이 바뀌었다잖아. 그 집 어른들이 가난한 집에서 의사 된 병철이를 벌써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더라고. 근성 있다고. 아휴, 요즘 애들 부족한지 몰라서 콧대 넣고 겸손한 줄 모른다는데 이 집안은 사람 됨됨이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대. 완전 딱이지, 안 그래? 그렇게 맞선을 보게 된 병철이는 아가씨가 꽤 마음에 든 모양이었습니다. 제 걱정과 다르게 참하고 이야기도 잘 통했다고 했죠. 결혼하고 싶다는 병철이에게 때마침 나타난 예비 며느리가 천생연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난한 엄마 밑에서 컸지만 이제 좋은 일만 가득할 거라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엄마, 저 이 사람이랑 결혼할게요. 장인어른이 결혼 선물로 열쇠 3개 주신다네. 이제 고생 끝났어, 엄마. 병철이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을 때 저는 순간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기쁨, 당황, 걱정, 그 모든 감정들이 한 번에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열쇠 3개라면 그동안 드라마에서 보던 그런 상황들이 우리 병철이에게 일어났다는 소리라는 걸 어렴풋이 알 수 있었거든요.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죠. 우리 아들이 이렇게 인정받는 것 같아 기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론 불안한 생각이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강남의 아파트라.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부자들이 산다는데 거기에 우리 병철이가 산다는 거지. 매일 버스 타고 읍내 다녔는데 우리나라 차도 아니고 비싼 외제차도 주신다고? 거기에 개인 병원까지. 아이고, 정말 받아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 병철이에게 차마 말하진 못했지만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서글퍼졌어요. 평생 시장 바닥에서 과일을 팔았지만 내 집 하나 얻지 못했거든요. 병철이도 개천에서 용났다고 동네 사람들이 좋아했지만 읍내 병원에 월급을 받고 다닐 뿐 개인 병원을 차린다는 건 상상조차 하지 못했으니까요. 한순간에 복권에 당첨된 것 같은 상황들이 펼쳐지는데 긴가민가 현실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시장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시장에 들어서자마자 시장 사람들이 하나 둘 과일 가게로 오는 것이었습니다. 숙자야 축하해. 병철이 큰 부잣집으로 장가 간다며. 아이고 숙자 이제 인생 변네. 혼자 아들 힘들게 키워내더니 해냈어. 누가 아니래. 요즘 로또 당첨돼도 세금 떼고 나면 10억도 못 받는 경우 허다하다는데
집에, 차에, 병원까지 개원시켜준다고 했다며. 로또보다 더한 거 아니야. 진짜 하늘에서 떨어진 금줄을 잡았어, 금줄을. 아이고 누가 아니래. 숙자야, 너희 아들 장가 가면 우리한테도 한턱 쏴. 알았지? 야, 난 아들 있어도 병철이처럼 의사도 아니고 공부도 못해서 강남커녕 남남 되고 싶다. 정신없이 쏟아지는 축하 인사에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좁은 동네 바닥에 벌써 소문이 다 났더라고요. 동네 사람들은 이미 병철이가 결혼도 하고 제 인생도 달라진 것처럼 말하기 시작했죠. 심지어 부자가 되었다는 말도 서슴지 않던 동네 사람들을 보며 제 얼굴은 화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는데 꿈이 아니고 생시인 것 같은 생각에 안도의 한숨이 나오기도 하더군요. 그렇게 반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결혼식도 끝나고 병철이는 새 신부와 함께 강남 아파트에서 새 삶을 시작했죠. 하지만 전 여전히 시장에서 과일을 팔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철이한테 전화가 왔지요. 엄마, 이제 장사 그만하고 서울로 오세요. 제가 모시고 살게요. 그 사람하고 이야기 다 끝났어요. 진작 모시고 왔어야 했는데 결혼하면서 함께 살자고 그렇게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처음엔 거절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했어요, 엄마. 이제 얘기해서 죄송해요, 엄마. 진작 모시고 오고 싶었는데.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서울에 가면서 이 어미를 잊은 줄 알았거든요. 그래도 자기 노력으로 의사까지 되고 하늘이 도왔는지 강남 부잣집에 장가 갔으니 전 제 할 도리를 다했다고 생각하기로 했죠. 그런데 제 예상을 깨는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병철이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저를 더 생각하고 있었어요. 벅차오르는 감정을 추스리고 못 이기는 척 병철이를 따라 서울에 가기로 했습니다. 아이고, 숙자야, 너 서울 간다며. 아이고, 부럽다. 나도 딸 하나 시집 보내는데 걘 연락도 잘 안 돼. 그런데 역시 아들이 다르긴 다르네. 숙자야, 서울 가서 호강하고 살아. 호강에 겨우면 오강에 똥 싼다는데 똥 좀 싸는 어때? 지금까지 집 밖에 화장실 다니느라 고생했는데. 아이고, 그래. 서울 사람들도 꿈에 그린다는 강남살이 시작하면 우리도 좀 초대해줘. 아이고, 네 덕에 강남 공기 좀 마셔보자. 가게를 정리한다는 소식에 동네 사람들도 제가 병철이와 함께 산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다들 부러워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는데 전 기분이 묘했죠. 이제 정말 내가 서울 가는 건가?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내가 그럼 사모님? 비싼 옷 입고 백화점도 다니고 아이고 팔자 폈네. 동네 마트도 비싸서 시장만 다녔는데 백화점은 무슨.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가게를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가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걸렸어요. 병철이는 언제 올라오냐고 성화였지만 차마 제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임신했다는 며느리가 출산하게 되었고 올라가면서 자연스레 갓난쟁이 손주 돌보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저 운동 좀 다녀올게요. 운동? 출산한 지 이제 한 달 좀 지났잖아. 그러다 다치면 어떻게 하려고. 집에서 쉬어야 하는 거 아니니? 어머니, 그건 다 옛말이에요. 요즘은 트레이너들도 잘 되어 있어요. 마사지도 받고 관리해야 임신할 때 쪘던 살이 빠지거든요. 그리고 맨날 말도 못하는 유나랑 있으면 답답해서 저 못 있어요. 운동 끝나고 점심에 병철 씨 병원에 들려 같이 먹기로 했으니까 저 신경 쓰지 말고 어머니 점심 드세요. 아셨죠? 그렇게 며느리가 나가고 전 동네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강남 아파트에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손주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병철이를 낳았을 때만 하더라도 살 빼는 걱정이 아니라 당장 내일 먹고 살 걱정을 했었는데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심지어 먹을 것도 없어서 살 빠지는 걱정이 아니라 젖이 나오지 않는 걱정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세상이 참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부잣집은 다르구나 싶은 생각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에이크, 뭐 어때? 세상은 요지경 속인데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사는 세상. 난 나대로 살면 되지 뭐. 그래도 덕분에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안 하고 이렇게 예쁜 우리 유나 볼 수 있잖아.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상상했던 드라마 속 사모님은 아니었지만 손주 할머니로 사는 것도 꽤 근사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시장에서 과일 파는 할매가 아닌 강남 할매. 생각만 해도 절로 웃음이 났습니다. 과일 장사하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걱정보다 훨씬 행복했으니까요. 무엇보다 유나를 보면 제 젊은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병철이 얼굴을 보는 시간보다 등에 업고 지낸 시간이 더 많았거든요. 방긋방긋 웃는 손녀 유나 얼굴을 보니 이게 바로 제 인생의 새로운 행복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유나와 함께 지내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신기하고 좋기만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큰 집안에 유나와 저 둘만 사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부부 동반 모임 있어요. 유나 엄마 좀 내보내주세요. 미용실 갔다가 오려면 아마 점심 전에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전화 걸었는데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보길래 얘기 좀 전해주세요, 엄마. 하루가 멀다 하고 며느리는 밖으로 나가기 바빴습니다. 며느리가 운동이나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직접 말하는 날도 있었지만 아들 병철이가 직접 저에게 전화해 유나 엄마를 밖으로 불러내는 일들도 많았죠. 애는 엄마가 키워야 하는데 이렇게 밖으로 놔두는 며느리가 썩 달갑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밤잠이 많다는 이유로 언제부턴가 밤에도 유나를 데리고 자는 게 일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학회가 있어서 며칠 다녀와야 할 것 같아. 그래, 다녀와라. 근데 유나 엄마도 데리고 가려고. 유나의 미도? 결혼하고 유나 키우느라 비행기 한 번 못 타봤다고 그러는데 좀 안쓰럽더라고. 나 아니었으면 지금 한창 놀러 다니기 바쁜 나이잖아. 주말이면 학회나 친정에 간다는 이유로 집을 비우기 일쑤였습니다. 하루는 작정하고 아무리 일이 바빠도 돈 버는 일은 병철이 너가 하니 유나 애미는 애 보는 것도 신경 썼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려고 작정했었죠. 그런데 제 마음에 이미 들어갔다 나왔는지 병철이가 한 수 더 떠서 말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유나 엄마 친구들이 이번에 유럽 여행 갔었나 봐. 인스타에 친구 자랑하는 사진 올라오니까 부러웠나 봐요. 얼마나 한숨을 쉬던지 미안해서. 평일에도 부부 동반 모임 있다고 불러내서 하루 종일 누나 보느라 힘들었는데 제대로 쉬지도 못하게 만들었구나 싶고. 여튼 좀 그랬어요, 엄마. 엄마도 이해하시죠? 그 말을 듣는데 사실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미 앞에서 말했으니 제 하루 일상이 유나 보는 일이라는 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 말인 즉슨 유나 애미는 유나를 안 본다는 말과 다르지 않거든요. 아침에 눈 뜨면 유나가 가장 기분 좋을 때 잠깐 보고 더 자야겠다고 들어가거나 약속 있다고 씻고 나가는 게 다반사였으니까요. 그런데 그것도 힘들어서 병철이에게 하소연했다니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차마 따지고 들 순 없었습니다. 그래, 강남 아파트에 비싼 외제차에 개인 병원까지 괜히 좋겠어. 그래도 우리 병철이 무시하지 않고 존중해주면 된 거지. 애 키우는 것만 내조인가? 따라다니면서 부부금슬 좋게 보이는 것도 내조인 거지. 그래, 누가 애 키우면 어때? 유나가 남도 아니고 내 손녀인데. 그렇게 마음을 다독이고 있을 때 며느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랑 함께 살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제가 애 보는 것도 서툴러서 뭘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어머니가 유나 너무 잘 봐주셔서 제가 마음이 놓여요. 어릴 때부터 어린이집 보내는 엄마들도 있다는데
어머니도 뉴스 보셔서 아시잖아요. 어린이집이나 도움이나 다 위험한 거.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나애미가 하는 말이 전부 다 맞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흔히 우리 시대 사람들은 밥벌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밥을 먹었으면 밥값을 해야 한다는 말이요. 물론 병철이나 유나애미가 저에게 그런 걸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유나를 돌봐주는 게 제 밥벌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할 일이 없어서 애를 돌보는 게 아니라 어린이집 보내기 아직 어리고 도우미를 집으로 부르기엔 믿음이 안 가니까요. 며느리가 제 수고를 인정해준다는 생각에 대우받으며 지낸다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제주도 잠깐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유나 엄마도 같이 가려고. 유나 엄마가 좋아하는 맛집이 거기 있는데 혼자 가기엔 좀 그렇더라고요. 엄마, 괜찮죠? 그래, 엄마 걱정 말고 다녀와. 전화를 끊고 나니 왠지 모를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호강시켜준다고 서울에서 함께 살자더니 아들 얼굴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론 무슨 놈의 학회는 이렇게 자주 있는지 주말까지 바쁘게 지내는 아들 병철이가 좀 안쓰럽게 느껴지기도 했죠. 그렇게 주말이 다가오고 아침을 간단하게 먹은 병철이와 유나애미는 유나에게 인사하더니 여행 가방을 들고 현관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렇게 큰 집에 유나와 둘만 덩그러니 놓인 채 아침에 먹은 그릇들을 치우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애들이 뭘 놓고 갔나? 누구세요? 아이고, 사돈 어른 잘 지내셨어요? 문을 열고 전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결혼식 때 봤던 사돈 내외가 현관 앞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들어오세요. 저희가 갑자기 찾아와 놀라셨죠? 원래 애들하고 제주도 같이 가기로 했는데 아이가 다른 일정이 급하게 생겨서요. 중간에 시간이 잠깐 나는데 오랜만에 사돈 얼굴도 볼 겸 유나도 볼 겸 잠시 들렀어요. 괜찮으시죠? 순간 제 머릿속이 정지된 것 같았습니다. 애들하고 같이 제주도를 간다고? 잘못 들은 거라 생각하고 지나치려고 했는데 그럴 수 없었죠. 생각지도 못했던 이야기들이 하나둘 자연스럽게 사돈 내외 입에서 흘러나오고 있었기 때문이죠. 아이고, 사돈 정말 감사해요. 저도 애들 낳고 키웠지만 정말 병철이 같은 자식은 세상 어디에도 없을 거예요. 아이고, 과찬이십니다. 유나애미도 예쁘고 착해요. 요즘 아이들 같지 않게. 그거야 사돈 어른이 예쁘게 봐주시니까 그렇죠. 아직 어려서 집안일이나 애도 볼 줄 모르고 매일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사 먹기 좋아하는 철부지인걸요. 그런데 병철이는 아니더라고요. 골프도 처음 배웠다는데 20년 넘게 골프 친 이 사람보다 훨씬 더 잘 치는 거 있죠? 허허, 그거야 병철이가 젊으니까 그렇지. 젊다고 다 운동 잘하는 줄 알아요? 운동 신경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 것도 모르면서. 하긴 의사라 그런가? 확실히 자기 몸을 쓸 줄 아는 것 같아. 운동도 다 머리로 하는 건데 역시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다니깐. 호르몬이 밑에서 정말 잘 컸네. 근성이 남달라. 사돈이 말하는 칭찬을 듣는 둥 마는 둥 제가 어떻게 대답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돈 내외가 돌아가고 난 뒤 가슴 한구석이 뻐근하게 아파오는 것만 느꼈을 뿐이죠. 그동안 아들과 유나애미가 했던 말들이 하나둘 떠오르더니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번 학회에 골프장이 있대. 학회 끝나고 시간 되면 골프도 칠 수 있으니까 골프채 챙기라고 꼭 말해줘요. 그땐 의아했지만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학회가 아니라 사돈 내외와 골프 치러 가는 건데 그걸 숨기려고 제 딴엔 자연스럽게 말했던 거겠죠. 어머니, 오늘 저녁에 부부 동반 모임이 있대요. 좀 늦을 것 같아요. 부부 동반 모임이라면 점잖은 옷을 입고 나간다고 생각했는데 그제서야 그런 말을 하고 나가는 며느리의 옷차림이 골프를 치기 위한 것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닫게 된 거죠. 엄마,
누나 엄마 친구 좀 만나게 해줘. 맨날 낮에 친구들이랑 카페 가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요즘 젊은 여자들 다 그렇지 뭐. 엄마도 알죠? 나간다는 거 말린 적 없는데 간혹 병철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게 의아할 뿐이었죠. 그런데 그 친구가 사부인이었다는 것도 이번에 알게 된 사실입니다. 가슴이 묵직해지면서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순진했던 건지, 아니 어쩌면 평생 누리지 못할 부호에 눈이 멀어 진실을 보지 않으려 애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병철이는 사돈 내외에게 잘 보이려고 저에게 거짓말까지 해가며 집을 비우기 일쑤였고, 사돈 내외는 유나가 있는데도 늘 만날 수 있는 딸, 언제나 함께하는 사위가 있으니 당연히 제가 알고 보내주는 거라고 생각했더라고요. 사돈 정말 감사해요. 진짜 어디 데리고 가도 꿀리지 않는 아들 같은 사이가 있어서 든든한데 이렇게 하시던 일 정리하고 유나까지 봐주시니 애들이 정말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부인이 했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제가 서울에 온 이유, 제가 하는 일, 그 모든 것이 유나를 돌보기 위해서였던 거죠. 아들과 며느리가 마음 편히 사돈을 만나고 대리사위 노릇을 하기 위해 제가 필요했다는 걸 깨닫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배신감, 서운함, 분노, 이런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더군요. 그 후 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골프 치러 다녀올게. 아침 일찍 나갔다가 아마 저녁 늦게 들어올 것 같아. 어쩌면 처가댁에서 자고 올 수도 있어요. 사돈 내외가 다녀간 뒤 이젠 더 이상 숨길 생각이 없는 것 같았어요. 아니 어쩌면 그동안 번거롭게 꽁꽁 숨기고 다녔던 일들을 속 시원하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제서야 든 생각이 어쩌면 사돈 내외도 알고 있지 않았을까 였습니다. 아들 내외가 저에게 학회다, 친구다, 운동이다 핑계를 대고 나가는 걸 모두 알고 있었고, 언제까지 그렇게 속이고 다닐 수 없다는 생각에 사돈 내외가 칼을 빼어든 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느리 역시 대놓고 친정 엄마와 점심을 먹는다는 등 미용실이나 백화점을 간다는 소리를 자연스럽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어머니, 안방에 이불 좀 세탁기 돌려주세요. 세탁기 돌리고 바로 건조기 돌리면 돼요. 빨래하는 거랑 똑같아요. 저는 가정도우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은 나간다고 말만 하고 누구를 만나러 가는지 알려주지도 않았죠. 그러면서 안방 화장실 쓰레기통을 비워달라, 이불을 빨아달라, 속옷은 따로 돌려달라는 말까지 하기 이르렀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묵묵히 제 할 일을 할 뿐이었어요. 병철이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을 제가 해줄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다 오랜만에 병철이 선자리를 알아봐줬던 친구가 서울 집에 놀러 오게 되었습니다. 야, 돈이 좋긴 좋다. 그래. 서울에서 사모님 놀이하는 재미 어때? 사모님은 무슨... 에? 해보니까 별거 아니라는 거야? 사실 난 세컨이라고 해서 강남에 집 해준다 해도 뭐 얼마나 좋은 거 해주겠어 생각했거든? 그런데 아니네. 에이구, 돈이 좋긴 좋아. 세콘이라니? 아이고. 아우, 넌 모르겠구나. 사실 병철이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미영언니 만날 일이 있었거든? 그런데 그러더라고. 사실 병철이 저 엄마가 세컨이래. 결혼식장에서 보고 눈치챘어야 했는데 요즘 15, 20살 차이 나는 부부가 한둘이야? 그래서 그런 줄 알았지. 누가 세컨을 본처 자리에 앉혀서 아무렇지 않게 결혼할 줄 알았겠냐고. 아주 대단했다고 하더라. 미안. 나도 늦게 알았어. 그런데 뭐, 야, 사람이 죄는 아니잖아. 과정이 어쨌든 지금은 합법적인 부부고. 주책이다. 못 들은 걸로 해. 아무렴 어때? 병철이한테 그렇게 잘한다며? 그럼 된 거지. 안 그래?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3대째 법조계 집안이라고 그렇게 자부심이 강했던 사돈 집안이 사실 콩가루 집안이었다니. 바깥 싸돈이 젊은 비서랑 바람이 나고 지금 유나애미를 임신한 후에도 세컨으로 호적에 올리지도 못하고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세월에 장사 없다고 유나애미가 대학교에 들어갈 무렵 바깥 싸돈 본처가 이혼해주겠다고 했더랍니다. 그렇게 결혼식도 안 올리고 살림이 합쳐진 사돈 부부는 유나애미가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결혼시킨 거였죠. 소문이 더 나기 전에 남들 볼 때 그럴듯한 직업을 가진 사위가 필요했던 거죠. 그 사위에 우리 병철이가 딱이었고요.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일본 다녀오기로 했어. 금요일 밤에 떠나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래. 나도 금요일 아침에 내려가니까 그렇게 알아. 어디요? 어디 내려간다고요? 설마 고향에? 왜? 무슨 일로? 아니 갑자기 그러는 게 어딨어 엄마. 누구 돌아가셨대요? 엄마 꼭 갈 거 있어. 돈만 보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부의금 많이 줄게요. 뭐 힘들게 내려가려고 그래요. 여기 있다가 내가 죽겠어서 내려간다. 이번에 내려가서 아예 안 올 거야. 그러니까 일본 갈 때 네 마누라만 데려가지 말고 유나도 데려가. 가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네 자식 네가 끼고 다녀. 엄마 갑자기 왜 그래? 화났어? 내 말에 오해가 있었나 봐 엄마. 누가 돌아가셨는지 모르지만 다녀오세요. 일본은 다음 주에 가자고 제가 장모님한테 말해둘게요. 호강 시켜준다고 서울 오라고 하더니 이게 호강이냐? 남들은 호강에 겨워 오강에 똥 싼다는데 사돈이 싼 똥 치우기 바쁜 서울살이 이제 그만하련다. 너도 네가 싼 똥 네가 치워라. 뒤치다거리 나한테 그만 시키고 그리고 마누라 단속 똑바로 해. 아무리 어리다 해도 애 엄마야. 밖으로 싸돌아다니다 지 엄마 꼴라면 어쩌려고. 응? 잘난 아들은 남의 아들이고 못난 아들이 내 아들이라더니 네가 의사 되는 순간부터 아니 이 서울에 올라온 순간부터 넌 내 아들이 아니었던 것 같다. 그걸 모르고 지금까지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참. 나도 할 만큼 했다. 대릴 사이로 데려간 것도 모자라 사돈이 나까지 식모로 부려먹는 대단한 집안에서 난 빠져줄 테니 이제 너 알아서 해라. 그 길로 전 다시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그제서야 제 눈치를 보며 휴가를 주겠다느니 이런저런 말들로 저를 회유하려고 들었죠. 사돈 내외까지 나서서 저를 붙잡으려 했지만 그 내막을 아는 이상 거기에 노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목구멍까지 올라왔던 말들을 애써 참으며 아들에게 쏟아낸 걸로 멈추기로 했어요. 그게 제 아들을 위한 길이니까요. 이런 내막을 모르는 주위 사람들에게 미주알 고주알 말하기 싫었습니다. 서울살이가 답답해서 내려왔어. 시골 촌녀는 시골에 살아야지 라는 말로 둘러댔습니다. 어쩌면 병철이의 마지막 체면을 지켜주고 싶었나 봅니다. 시장 한켠에 작은 과일 가게를 다시 열었습니다. 옛날처럼 새벽부터 일어나 과일을 다듬고 시장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를 보냅니다. 때론 서울의 기억들이 떠올라 가슴이 아릴 때도 있지만 이제는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네요. 사고로 떠난 남편, 치매로 고생하시다 돌아가신 어머니, 그리고 너무 잘 자라서 제 곁을 떠난 병철이까지 모두를 보내고 나니 이제 오롯이 혼자가 되었습니다. 71년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처음으로 제 인생을 살아보려 합니다.